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의 윤창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콜로이드 기능과에서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콜로이드 합성법을 기반으로 한 근접해성 반사형 검은색 소재의 제조 및 라이다 응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전에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일단 제가 사실 학교에 부임해서 이제 2년 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는 한국, 미국, 일본에 각각 거주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장정식 교수님 밑에서 박사학위 수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KSP 총괄로 가서 3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세션의 주제가 콜로이드 입자의 산업적 응용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산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진행을 했던 거는 처음에 이제 입사를 했을 때는 공정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분석 기술팀으로 옮겼고요. 마지막에 이제 패키지 소재 개발을 하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과 같이 이제 협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 산업 경험을 기술 분석, 소재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해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사실 좀 논문을 열심히 썼었습니다. 그래서 왜 회사에서 논문만 쓰니 이렇게 혼이 좀 났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대학원 때 요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셀 수상 중앙법을 통해서 유기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도 제가 할 수 있었던 많은 제형 평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소재들을 이제 제조를 하는 것인데요. 소재의 형태를 바꾸고 종횡비를 늘리고 다양한 소재들을 이제 레이어로 도입을 하고 빛에 반응을 하거나 전기에 반응을 하거나 자기장에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러한 연구들을 이제 수행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콜로이드 계열문과에서 과연 제가 발표를 해도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배준환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콜로이드가 맞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졸결법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합성을 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졸결법은 콜로이드알 서스펜션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해서 콜로이드 분과에서 발표를 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나오고 사실 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었는데 제가 졸이라고 했을 때 교수님께서 겔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질들을 만들고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이노르게닉뿐만이 아니라 이제 플레버나 제가 졸업했던 연구실이 정밀성 공부자였기 때문에 또 탄소까지 더불어서 많은 소재들을 좀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응용 분야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제가 저희 색깔이 뭘까 이런 좀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재, 슈퍼컴퓨터 태양전지, 양물 전달, 라이다 반사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소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주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연구 주제는 크게 이제 4꼭지 정도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극초음속 용, 흡연연료, 다음 촉매를 제조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4차 산업시대에 부합한 소재를 제조해보자 라는 주제도 있고요. 그리고 카파시터 관련해서 에너지 저장단체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주 전공인 반도체 소재 쪽으로도 하고 있고 오늘은 이 라이다에 인지될 수 있는 검은색 소재라는 목적으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4차 산업시대는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시대로 저는 키워드를 좀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테슬라를 많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테슬라 외에도 포르쉐에서 나온 타이칸도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IOX6도 있을 텐데 전기차들은 거의 뭐 기본적으로 요즘 보면 자율주행을 다 갖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정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레벨 0에서 이제 레벨 5까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레벨 4부터는 이제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 자동차가 주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고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량은 인간이 자동차를 제어를 하고 사람의 눈으로 어떤 차가 온다든지 위험 인자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회피를 할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차에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라이다,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보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차량 위에 뺑글뺑글 돌아가는 그런 이제 소자가 달려있는 게 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비행기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 카메라는 영상만을 시키고. 근데 라이다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어찌됐든 라이다가 굉장히 높은 인식률과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규모가 가장 큰 자율주행 차량의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를 저도 좀 제가 뭐 기계공학이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라이다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타입이 뺑글뺑글 돌아가는 이제 메카니컬 스티어링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렌스 미러 타입 그리고 3D 플래시 타입이 있는데 어쨌든 각각의 라이다들이 고유한 장점이 있습니다. 메카니컬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은 부분은 단점이지만 어쨌든 측정거리가 길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3D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좀 약간 반사각이 좁기 때문에 그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멀리까지 보거나 옆을 바라보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라이다들의 이제 특징을 잘 활용해서 자율주행 차량들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뉴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미래에는 검은색 자동차가 사라진다라는 뉴스를 봤고요. 그런데 검은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한 검은색 차량과 그리고 그 NIR에 이제 코팅한 검은색 차량을 라이다로 인식을 해본다면 컨벤셔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잘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NIR로 이제 코팅을 해준 자동차는 잘 인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색 차가 정말 더 안전한 것일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저는 궁금하면 무조건 해봐야 되기 때문에 라이다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좀 좌측에서 살펴보는 게 이제 라이다에서 실제로 인식이 되는 형태이고요. 이제 우측에서 보시면 제가 자동차 오형의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하얀색 자동차를 구매를 한 다음에 검은색 페인팅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다로 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되는데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입장에서는 저희가 검은색 차량이나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사실상 저희가 운신수를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근접에서 905나노미터 파장대의 4개로 사물을 발사한 다음에 반사되어 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검은색 및 어두운색 피사체에 대한 인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레이더랑 이제 카메라를 살펴보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비 오는 날이나 이럴 때는 카메라 앞에 습기가 찬다든지 이러면 인식을 하기 어려운 단점이고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점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람 자동차 정도는 인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자동차가 SUV인지 높낮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잘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라이다를 자율주행 차량의 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인텔 리얼센스 L525라는 제품인데요. 요거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제 구매를 해봤고요.
실제로 라이다에 인식이 되는 밝은 색상 소재들은 이런 식으로 판처럼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벽을 찍은 상태인데 벽이 아니고 뭐 사람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걸 놓으면 그대로 그 높낮이가 다 측정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색을 살펴보면 여기 벽자가 가상 공간에 벽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라이다가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뒤에서 제가 실제로 제조했던 소재들이 라이다에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조금 헷갈려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검은색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을 살펴보면은 검은색 차량의 점유율이 1등입니다. 19%. 그 다음에 이제 회색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검은색 옷을 많이들 아마 입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검은색이라는 색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검은색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완벽한 자율주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검은색이지만 잘 인지가 될 수 있는 근접에서는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소재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905나노미터 파장대이고 그리고 이 라이다 반사율 관련된 논문들은 대부분 다 905나노미터 파장대에서 얼마만큼의 리플렉턴스를 나타나는가로 상품을 일반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 연구 방식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화학 업체들, 바스트, PPG, 머큐 같은 것들은 페렐렌 블랙이라고 하는 어떠한 색상층이 검은색인 그런 이제 유기물을 만든 다음에 근접해성이 반사할 수 있게끔 하얀 층을 밑에 깔아줍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고 나면은 페렐렌 블랙의 색상층에서는 검은색으로 보이고 여기를 페렐렌 블랙 같은 경우에는 905나노미터에 대한 흡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접해성이 들어가서 다시 튀어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이제 이노베이팅 마테리얼로 이 반사층과 색상층의 혼합을 한 번에 일체화를 시켜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런 금속들을 살펴보면 구리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이제 약간 중금속과에 가까운 그런 금속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방식은 많이 선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페렐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든 다음에 걔네들의 이제 디리비티브를 만들어서 이 컬러층으로 넣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런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 개 정도 과제가 지금 수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이제 개발한 제품에 대해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화이트 서페이서라고 부르는 NIR을 발표할 수 있는 층을 도입을 하고 그 위에 색상층을 도입을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정을 어느 정도 경험해본 입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런 바이레이어로 이제 만들게 되면 당연히 도장을 2번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 시간, 공정 단계, 그리고 맨파워에서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바이레이어 방식의 경우 여러 번의 이제 도장 공정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건조를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레이어 방식 같은 경우에 산업적 측면으로 생각하면 약간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바이레이어 방식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이제 연구자들이 가지 식물을 처음에 보고 이제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제철 음식인데 겉에는 어두운 색상이 띄고 있지만 7월, 8월에 가지가 굉장히 싱싱하게 유지가 되고 또 저희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가지가 이제 온도를 본인이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은 표면은 어두운 색이지만 내부의 속살이 하얗기 때문에 근접해성과 같이 열에 가지고 있는 빛들이 들어오면 내부의 속살에서 반사를 해냄으로써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바이레이어를 생각한 업체 그리고 과학자들, 연구원들의
요 바이 레이어의 개념 자체를 도입을 해서 NIR을 반사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드는데요. 저는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가지처럼 소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굳이 두 개를 도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가지와 같이 하나의 그냥 물질로 만들어서 하나가 두 개의 색상층과 반사층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실 실리카, 티탄이나 뭐 코어쉘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할로우 물질을 만든다거나 이런 연구들을 이제 많이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어쉘 물질이 표면이 검은색이고 그리고 내부에 어떤 또 물질이 있고 할로우 같은 경우에도 검은색으로 만들면 표면은 검은색이지만 내부는 혹시 우리가 하얀색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NIR을 반사할 수 있는 물질이 생길 수 있을까? 그리고 빛의 반사가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은 게 빛의 반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메르 반사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불자율이 다른 물질이 존재할 경우에 그 경계면에서 빛이 반사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실리카, 티타니아 그리고 티타니아와 중공구조이기 때문에 내부는 공기겠죠. 그래서 불자율을 좀 찾아봤습니다. 티아우트 같은 경우에는 약 2.5에서 2.8, 실리카 같은 경우에는 1.5, 에어는 1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티타니아와 실리카도 불자율의 차이가 존재하고 티타니아와 에어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불자율의 차이가 존재하겠구나. 불자율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빛에 반사되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실리카 코어를 만들고 티타니아 쉘을 입힌 다음에 이 티타니아를 환원을 시켜서 검은색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우리 눈에는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내부에는 실리카가 존재하기 때문에 빛을 경계면에서 효과적으로 반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중공구조도 마찬가지로 티타니아 중공구조를 만든 다음에 얘를 표면 환원을 시킬 경우에는 어두운 색상이 잘 도입이 되고 내부의 공기에 의해서 빛을 반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물질을 제조를 하였고요. 그리고 표면에 이제 티타니아 쉘 같은 경우에는 빛이 잘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다공성으로 만들어주는 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소재들을 층에 도입을 하면은 색상층과 이제 반사층이 일체화되어 있고 빛들이 들어가서 여기 경계면에서 반사가 되어 오는 빛들이 있고 또 내부로 또 통과를 하더라도 어딘가의 경계면에서 또 반사가 되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라이다에 충분히 인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색상층과 그리고 반사층을 일체화시킨 다음에 검은색 차량의 도장으로 활용을 했던 거였고요. 나중에는 뭐 아직까지 뭐 실험이 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조금 더 대형 스케일로 이제 여러 가지 상위들에 제가 이제 만든 소재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라이다에 인식이 될 수 있는 자율 환경 주행을 한번 구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물질을 만들었고 물질을 만든 다음에 당연히 크기 변수 조절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환원을 진행을 했을 때도 크게 뭐 모양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를 쌤과 템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스템을 찍어봤을 때도 SI, TI, 그리고 O가 나오고 위에 같은 경우는 실리카이기 때문에 TI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원을 겪은 이후에도 SI가 TI가 잘 포함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ED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TI2 쉘 자체가 다공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2나노에서 그리고 한 6, 7나노 정도의 조그마한 기공들이 TI2 쉘에 존재합니다. 그 쉘의 존재로 인해서 빛들이 내부까지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나노물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빛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더 작게 만들면 더 많은 반사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진행했고 제가 진짜 만든 환원을 시켜가지고 검은색으로 만든 TI2가 어떤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걸 한번 검증을 해봤는데요. 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아나타제 상으로 나옵니다. 550도로 NaPH9를 넣은 다음에 환원을 시키기 때문에 아나타제 상이 나오고 XPS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블랙 TiO2라고 이제 변하게 TiO2가 블랙으로 바뀌면서 과연 TiO2를 유지를 하고 있을까라는 걸 찾아서 살펴봤는데요. TI4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TiO2 상태인 거고요. TI3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TI2O3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TI25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봤을 때 일반적으로 TI5랑 TI52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20% 정도가 이렇게 TI3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상하수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끝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실제로 그 학생들과 우리 이거를 한번 페인트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드림부트 제리스코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성용 도료를 구매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포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이건을 통해서 이제 뿌렸고요. 그래서 블랙 페인트와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소재를 이렇게 타일 위에다가 글래스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입혀봤고요. 그랬을 때 검은색이 잘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하더라고요. TI6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친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는 수성 페인트로 거의 대부분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VOC에 대한 규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 생각보다 공연초가 많구나 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제조한 물질이 이제 검은색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세차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차기는 CILAB 컬러 시스템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L값, A값, B값이 중요한데 어두운 색과 관련된 값들은 L값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0 이하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 어두운 색으로 저희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A값과 B값 같은 경우에는 A값이 마이너스면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 B값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과 그리고 노란색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갈색과 회색을 찍어봤을 때 실제로 그레이와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색차계에서 이 정도가 존재하고 아까 앞에서 보셨던 블랙 페인트와 또 저희가 만든 물질 같은 경우에는 L값과 그리고 A값이 거의 동일하게 나와서 검은색에 정말 가까운 트루 블랙 색상을 띠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런 PPG나 머크나 바스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유기물을 도입을 한 것보다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했는데요. 당연히 친수성에 띄고 있고 좀 더 인체로 놓고 봤을 때도 이런 페를린보다는 TI6나 SI6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걸 전달 물질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도 조금 더 덜 떼고 있거나 그리고 포뮬레이션이 무엇보다 또 쉽다라는 장점이 존재하는 소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905나노부터 화장대에서 과연 얘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까라는 것을 NIR 반사를 통해서 찍어보았고요. 그 결과 905나노부터에서 약 한 28%의 반사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20% 이상일 때에는 라이다에 효과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1층짜리 구조, 모노레이어 구조로 만들었을 때도 충분히 라이다에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기존의 연구들 바이레이어 타입으로 만들면 효과가 좀 더 올라가는가 궁금해서 하얀색 위에다가 또 코팅을 해보니까 50%까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물질의 성능은 28.2%, 바이레이어로 만들었을 때는 50.2%. 그래서 다른 카본 블랙이라든지 이런 검은색 혹은 다른 이제 금속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과 이제 테이블로 비교를 해봤고요. 페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반사율을 나타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 소재가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만든 물질을 실제로 또 검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라이다 센서와 그리고 라이다가 탑재되어 있는 로봇을 이제 구매를 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한번 우리 학생들과 실험을 해보자라고 했었고 실제로 저희가 만든 이제 검은색과 그리고 블랙 페인트를 라이다에 놓고 인식을 해보면은 저희가 만든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인식이 되는데 블랙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 공간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에 인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그 버스 모양에다가 블랙 페인트와 저희가 만든 블랙 물질을 각각 도포를 한 다음에 라이다로 이제 찍어봤을 때 이렇게 저희가 만든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되고 일반적인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되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재현 평가를 통해서 실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까라고 보면은 블랙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로봇이 가서 박아버리고 이렇게 라이다 인지형 물질을 넣은 경우에는 잘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근접에서는 반사할 수 있다면 단열 효과까지도 추가적으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버스 모형을 가지고 그러면 근접에서는 열을 가지고 있는데 근접에서는 반사한다면 단열 효과도 같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상업적 응용 측면이기 때문에 정말 한토에도 나오지 않고 응용을 해보려고 좀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그 적외선 난로를 구매한 다음에 두 개를 놓고 그다음 온도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NIR에 반사를 하기 때문에 약 41.1도로 일반 블랙을 도입한 제품 대비해서 약 1.8도의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2도에서 3도 정도 온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아직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포어셀을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 실리카를 타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올라갈까라는 걸 살펴봤을 때 약 37.5%로 내부에 공기가 존재하면 굴절율의 차이에 의해서 더욱 좋은 반사 효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어를 저희가 이제 애칭을 했는데 실리카 코어를 그대로 또 버리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통해서 이제 애칭을 하거나 물로 애칭을 하거나 에너지를 주면은 이 실리카들이 실라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실라놀은 SiOH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구조가 있겠지만 얘네들이 다시 한번 졸배법을 통해서 합성을 했더니 콜로이드한 실리카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남기지 않고 모든 소재들을 다 활용을 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리카 입자들이 제조가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반도체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CMP로 이제 활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 웨이퍼까지 연마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상처가 나 있는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 깨끗하게 클리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 사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반도체 혼전 관련된 유튜브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 1000명 정도에 거의 다가서서 수익 창출권 목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네. 그리고 이 유튜브가 처음에 학생들이고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연결이 돼서 나눔종합기술원 그리고 한기대에도 이제 강의를 나가고 있고요. 저희 학생이 저 때문에 억지로 같이 출연을 해서 또 강의를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판교에서 만드는 반도체 아카데미에도 초대를 받아서 반도체 쪽 관련돼서 소재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인원이 적지만 좀 과제가 있는 편이라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도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발표 기회주신 배준원 교수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발표 주신 이승현 박사님이고요. 재밌는 발표하신 만큼 아마 질문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리카 코어에다가 타이타늄을 코팅하셔가지고 이제 이 크리스탈 스트럭처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아마 컨트롤 가능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아나타제를 쓰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성 페인트에다가 이걸 넣어서 라이다용 이 반사 소재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나타제다 보니 사실 광촉매 효과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페인트로 만들었다고 하면 결국에는 자동차나 이런 데면 UV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될 텐데 그 아나타제의 광촉매 특성에 따라서 그게 들어가 있는 일종의 그 매트릭스 역할을 하는 그 이제 페인트 소재가 분해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걸 장시간 놔뒀을 때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한번 체크를 해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희가 간단하게 코팅하는 정도로만 지금 진행을 했는데 사실 최종적인 목표는 자동차에다가 한번 발라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컨트롤을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든 게 그러면 이제 유차이까지 좀 더 온도를 높여가지고 바꾼 다음에 검은색으로 구경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더. 지금 전체적으로 TiO2를 결국에 바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잠깐 보니까 그 페르렌 블라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쓰고 있는 애들이 있던데 걔네들을 만약 실리카 위에다 이렇게 발라도
굳이 코어실 그러니까 굳이 안에를 비우지 않는다면 네네. 그래도 결국에는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될 수 있지 않나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페렐린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기 때문에 실내가 자체에 이제 크라미즈가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렐린은 좀 단가가 많이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좀 더 싼 가격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류비라든지 TRCM400 사용을 하면 단가를 확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예. 아까 발표 뭐 예를 들어서 바스트 같은 데서님이 그 네. 패럴렐 내러티브를 그냥 사용하고 있다고 아까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발표 재미있는 발표해 주신 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